2조 원이라는 거액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제정신인 나라의 반응일까요?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했는데 채권자인 우리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축복받은 부도 사태가 오늘날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하는 K방산의 진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 간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소련에 빌려준 14억 7천만 달러. 당시 우리 예상 규모로는 나라 기둥뿌리가 뽑힐 수도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국가부도를 선언한 러시아는 뻔뻔하게도 돈 대신 창고에 쌓인 살인 병기들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고 전문가들은 고철 덩어리를 받아와서 뭐하냐며 혀를 찼죠. 하지만 이건 재앙이 아니라 외계인의 기술이 담긴 블랙박스를 통째로 넘겨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미제 무기라는 정해진 교과서만 보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과서에도 없는 투박하지만 파괴적인 괴물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러시아의 주력 전차 T-86는 당시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해석 불가능한 오버 테크놀로지의 집약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단순히 훈련용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나사 하나까지 전부 풀어서 뼈대를 살피고 장갑판을 잘라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빚쟁이가 던져준 고철을 우리는 가장 비싼 수업료로 삼아 역설계라는 지독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수십 년간 꽁꽁 숨겨왔던 원천 기술의 비밀이 이 불곰의 유산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K방산의 강력한 펀치력은 사실 이때 뜯어본 러시아의 야성에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떼인 돈 2조 원이 대한민국을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만든 마법의 종잣돈이 된 셈이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30년 전 우리가 러시아의 기술에 목말랐다면 이제는 러시아가 우리의 생산력과 자본에 밤잠을 설치며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푸틴이 왜 중국이라는 동맹국을 두고 굳이 한국을 향해 간절한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요? 이 비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황금 열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몰래 불곰의 배를 가르고 있을 때 정작 가장 당황하며 화를 낸 건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우방이라 믿었던 미국이 왜 갑자기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기술 장벽을 높였던 걸까요? 그 서늘한 뒷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단 한 조각의 엔진 설계도 대한민국이 우주로 가기 위해 동맹국에 간절히 매달렸던 그 기술의 이전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정답은 0원입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가도 미국은 기술의 문을 꽁꽁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우방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냉혹한 기술의 성벽이었죠. 그때 우리에게 뒷문을 살짝 열어준 건 뜻밖에도 불곰, 러시아였습니다. 나로호의 심장인 1단 로켓 기술부터 우리 국방의 자부심인 현무미사일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권이 준 정교한 교과서가 아니라 러시아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건네준 그 투박하고 실전적인 비법 노트가 지금의 K미사일 신화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 비법을 단순히 베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정보통신 기술을 입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하이브리드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서방의 정밀함과 동방의 파괴력을 동시에 갖춘 이 기묘한 무기체계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비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는 왜 그토록 소중한 핵심 카드를 우리에게 선뜻 넘겨준 걸까요? 그리고 이 기묘한 우정은 왜 지금에 와서 완전히 뒤바뀐 갑을 관계로 변해버린 걸까요? 이제 푸틴이 우리를 향해 절박할 정도로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소름 돋는 이유를 확인해 보시죠.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우정의 가치가 얼마나 폭락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동생하던 끈끈한 동맹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누구 하나가 앞장서서 책임지는 주인이 없는 시대, 바로 무극화의 시대가 온 겁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경쟁자가 되고 가장 믿었던 우방이 내 주머니를 노리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냉혹한 정글이 펼쳐진 것이죠. 동맹이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이제는
언제든 철거 가능한 임시 가림막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덴마크가 미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느끼고 일본이 평화, 헌법을 뒤로한 채 무장을 서두르는 이유도 결국 이 거대한 각자도생의 흐름 때문입니다. 이 혼돈의 지도 위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기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몸은 미국의 동맹이라는 튼튼한 장갑차에 타고 있지만 한쪽 손에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자원 창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격이죠. 누군가는 이를 보고 위험한 줄타기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겁한 박쥐가 아니라 가장 영리한 생존자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던 시절은 이제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체스판의 말에서 직접 패를 던지는 플레이어로 올라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흔들 결정적인 치트키를 러시아가 우리에게 먼저 제안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푸틴이 중국도 일본도 아닌 오직 한국만을 바라보며 간절한 신호를 보내는 그 지정학적 이유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푸틴에게 중국은 과연 든든한 형님일까요? 아니면 언제 내 목에 칼을 겨눌지 모르는 시한폭탄일까요? 많은 이들이 러시아가 중국의 손을 잡고 서방에 맞설 것이라 믿지만 정작 푸틴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러시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은 언젠가 우리를 집어삼킬 또 다른 몽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막대한 자본 뒤에 숨겨진 야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0년 전 러일 전쟁의 굴욕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영토 분쟁까지 러시아에게 일본은 마주 앉기조차 싫은 해묵은 원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답은 오직 하나, 바로 대한민국뿐입니다. 푸틴에게 한국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졌으면서도 영토 분쟁이나 역사적 원한이 전혀 없는 무해하고 유능한 파트너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세우려 할 때 중국의 자본은 독이 든 성배와 같고 서방의 자본은 굴욕적인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본과 기술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가장 확실한 재건을 약속하는 구원투수인 셈입니다. 푸틴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을 콕 집어 감사를 표하고 러브콜을 보내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중국의 경제적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인 것이죠. 우리는 이 절박함을 이용해 단순히 자동차나 세탁기 몇 대 더 파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인류가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황금의 바닷길이 우리 눈앞에 열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물류 지도를 통째로 바꿀 그 거대한 통로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인류에게 기후 위기는 재앙이지만 경제의 관점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황금의 바닷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기존의 푸산항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동남아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빙 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극해를 가로지르면 운송거리가 무려 40%나 단축됩니다. 40%의 시간과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면 전 세계 물류의 심장은 어디로 쏠리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경로 단축이 아니라 지난 수백 년간 서구권이 장악해온 해상 패권의 지도가 통째로 뒤집히는 거대한 혁명인 겁니다. 이 황금 노선을 가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바로 얼음을 깨고 나갈 강력한 쇄빙선과 특수 선박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정밀한 쇄빙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단연 대한민국뿐입니다. 러시아는 이 길을 열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배를 만들 기술이 부족하고 우리는 배는 잘 만들지만 그 길을 통과할 통행권은 러시아가 쥐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러시아가 푸틴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앞마당에 열리는 이 엄청난 노다지판에 한국의 기술력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갇혀있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진정한 물류 허브로 거듭날 기회를 잡은 것이죠. 하지만 이 장밋빛 바닷길보다 더 시급하고 거대한 기회가 지금 육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그 자리에 세워질 천문학적인 규모의 노다지는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그 폐허 속에 숨겨진 거대한 금맥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쟁의 참혹한 포성이 멈춘 자리, 그 잿더미 위에는 얼마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비용이 최소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극의 현장이지만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공사판이 열리는 셈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장악한 동부 지역은 과거 제국의 심장이었던 중공업 지대입니다. 무너진 공장과 끊어진 철도, 그리고 초토화된 도시들. 이 거대한 폐허를 다시 일으켜 세울 마스터 플랜을 그릴 수 있는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는 흔히 전후 복구라고 하면 단순한 노동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대의 재건은 고도의 설계와 감리, 그리고 정밀한 시공 능력이 결합한 종합예술에 가깝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을 진두지휘할 두뇌가 없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정치적 명분에 묶여 주저하는 사이 러시아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도시를 세우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의 재건. 유전자를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망치를 잡는 기묘한 협력의 현장. 이것은 국익이라는 냉혹한 계산기 아래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의 재건 주도권을 쥐는 것은 향후 50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엄청난 노다지가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도 정작 우리가 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려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우리의 발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과연 그 유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2026년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40년 전인 1980년대에 멈춰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정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낡은 흑백 안경을 쓴 채 서로를 손가락질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편이 아니면 적이고 러시아와 대화하면 배신자라는 이 이분법적인 논리. 이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황금빛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망령입니다. 과거 우리는 힘이 없어 고래들 눈치만 보던 새우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세계 5위의 국방력과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거대한 함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선하고 착하냐를 따지는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국민의 지갑을 불리고 국가의 내일을 지킬 것인가라는 냉혹한 국익의 잣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맹의 가치는 소중히 지키되 우리의 실익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마주 앉을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80년대식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만 비로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자 열강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만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부의 망령을 걷어내고 국익이라는 나침반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불곰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우리 손에는 황금알을 쥐는 이 영리한 게임의 마지막 설계도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불곰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가장 차가운 황금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절박합니다.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중국의 야욕에 먹히지 않기 위해 우리라는 구원투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냉혹한 숫자의 문제입니다. 불곰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 대가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짜 선진국의 길입니다. 비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누군가는 위기라고 말하며 겁을 주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회의 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국가의 미래가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낡은 이념의 틀을 깨고 오직 실익이라는 나침반을 들고 나아갑시다. 이콘인사이트는 그 길의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의 지도를 갖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콘 인사이트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더 파격적인 국익의 현장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